네, 이제부터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벌가 회장들의 저택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청운동 자택이 손자인 정의선 부회장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화제가 만발했던 재벌 회장님들의 저택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장차장,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아일보 보도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이 정의선 부회장이 올 3월 22일 현대자동차그룹 이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현대자동차그룹의 이 후계자임을 이 정의선 시대가 열렸음을 이 선언을 했는데 네. 그 3일 전인 이 3월 19일에 이 정몽구 회장 소유로 돼 있던 이 청운동 자택. 이 청운동 자택은 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오랫동안 이 기거했던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이 집이 이 정의선 이 부회장 명의로 넘어갔다. 그래서 가업도 승계가 됐지만 이 가업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이 정의선 이 부회장에게 승계가 됐다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집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38년간을 살았던 집인데, 현대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집에서 만나곤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재벌가 회장님의 집이라고 보기엔 규모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2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규모가 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재벌가들이 이제 쓰고 있는 저택에 비하면 그렇군요. 규모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네. 1층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1층도 한 뭐 60평이 채 안 되는 형태고 2층도 한 50평 좀 모자르는 그렇게 해서 그 정주영 회장이 62년부터 계속 쓰고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집에서 이제 5시 반쯤 일어나서 주변에 살고 있던 그 자제분들을 다 모아서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6시 반경에 개동사업으로 출근했다는 그런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후에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그 가회동으로 잠깐 이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 계시다가 뭐 지금은 비어 있는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중간에 정주영 회장이 90년대 초반인가요? 정치권에 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통일민주당 창당하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고 할 당시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자들이 그 소위 전 유명 정치인 집에 이제 출근을 아침에 일찍 하는 그런 네. 게 있었는데 그 기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망생들 이렇게 모여서 굉장히 번잡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네, 학창 시절을 제가 저 근처에서 보냈기 때문에 항상 지나다니면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했는데 정주부 기자를 못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근검하고 검소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한 달에 50전씩 주고 첫 낙산 후에 이제 문간방 3방을 하라고 하는데 밥은 저녁에 그 방에다가 불을 떼야지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침엔 찬밥을 먹고 저녁만 한 번 더운 밥 먹고 그때 나무 조그만 장작 한 단이 10전인가 했습니다. 아침 저녁 밥을 하면은 20전이 되니까 10전만 들여서 저녁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달에 300원이 남는 거죠. 부정차장. 네. 저는 그 정주영 명예회장 하면 생각나는 게 신발입니다. 신발이요. 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 이 회사를 소개하는 그 홍보관에 가면은요. 네. 이 정주영 명예회장이 30년 가까이 신었던 이 발리 구두가 지금 전시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좋은 명품 구두임에는 분명하지만 네. 하나의 신발을 30년 넘게 신기 위해서 이 밑창을 갈고 또 밑창에 달린 것을 그 막기 위해서 이 쇠징을 박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게 신은 신발을 좀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어떤 이 사리 사욕보다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 보국, 이 국가의 그 부를 키우는데 굉장히 좀 열정을 불태우셨던 경영자구나라는 점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주영 전 명예회장, 이 청운동 자택에 살다가 사실 한 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회동. 그렇죠. 가회동 바로 현대사옥이 바로 지척에 한 200m 거리에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가회동 집도 상당히 화제가 만발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가해종 집이 그냥 해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에 굉장히 터가 좋다고 해서 아하. 여러 그 재벌가들이 이제 움직였던 많은 분들이 집이에요. 거쳐갔죠. 네. 최초의 우리 그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신백화점. 백화점인가요? 네. 저분이군요. 백화점에 네. 박흥식 회장께서 원래 이제 그 집에 오랫동안 기거하고 사시다가 네. 이후에 이제 그 다른 분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주영 회장도 잠깐 거기 한 1년 정도 기거를 하셨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그 함버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아하. 그 집을 구입해서 또 네. 살기도 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 풍수가 좋아서 터가 좋아서 그 가해동 집들을 이런 그 재벌가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거쳐갔던 세 분들이 꼭 좋은 이 결과 말로는 아니다라는 가해동 얘기도 네. 해서 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돌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인데요. 화신백화점의 그 박근식 창업주가 57년간 살다가 결국 화신백화점은 이 80년대 부도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정태수 회장도 한 2년 살았는데 한보그룹도 사실 부도가 났고 정주영 회장이 1년 정도 살다가 형제의 난이 나면서 정몽구 회장과 그렇죠. 정몽원 회장 사이에 형제의 네. 난이 나면서 다시 청운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청운동. 그러니까 청운동으로 돌아가서 기거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회동에 계속 사셨으면 현대자동차 그룹도 위험할 뻔했는데 이 청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쁜 기운은 좀 맞지 않았나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가해동에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일들을 하시는 그 유명 명문대가들 집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그러면 이 경복궁과 이 창덕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고관 대작들이 오랫동안 이 살아오셨던 아주 명문 네. 명문 동네가 이 가회동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가해동에 지금 자택이 있고 네. 본인 자택뿐만 아니라 지금 기거하는 거는 회사 명의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고 그 한진의 조 회장께서도 네. 가해동에 이제 집을 갖고 있고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잠깐 서울시장을 떠나고 나서 가해동에 전세로 살다가 이제 대선을 맡은 적도 있었고 하여튼 가해동, 평창동 이 일대는 굉장히 터가 좋다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재벌가들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올해 100년을 맞은 3.1운동의 진원지 역시 그곳이었던 가회동, 개동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기생충 다들 보셨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이제 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큰 집들 네. 나오는데 거기에 또 아주 비밀스러운 지하 벙커가 등장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기생충이 어디에 기거하는가를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하. 이 일반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지하 공간에 새로운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뭐 이제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이제 부를 좀 뭐 빨아먹고 산다. 이제 이런 아, 그 그런 설정이 좀 뜻이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 재벌가의 어떤 명문가 집안에는 뭐 지하 시설이 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유추를 낳고 있습니다. 네, 정주영 전 명예회장처럼 이렇게 막 그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뭐 지하 벙커가 있기도 하다는 얘기인데 네. 결국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게 사실은 여러 뭐 수사나 뭐 국세청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씩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뒤늦게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 좀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조양호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는 이 실제로 영화처럼 네. 이 책장을 그런 밀고 장면이 나니까 있군요. 네. 뒤에 비밀 공간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뭐 네. 영화 속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았지만 현실에서도 좀 실제로 그렇다. 뭔가 이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저런 이 은밀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돌면서 좀 세간의 그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CJ의 이제 이재현 회장 이재현 회장, 네. 자택도 좀 그 압수수색되면서 뭐 비밀 공간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북동에 어떤 그 재벌이 사셨던 집은 처음에 이제 방이 4칸짜리다 집이라고 해서 이제 매물로 나와서 그 어느 분이 이제 샀는데 사고 났더니 그 안에 다시 모르는 방이 3개 더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구조와 달리 단독주택을 좀 건축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기업 회장들이 몰래 본인들만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비밀리에 만들어 놓는 경우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재벌들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무슨 벙커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 벙커를 통해서 어디론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두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 신변의 어떤 위협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 더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속설로는 북한의 폭격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서울에서는 명당터다라고 해서 뭐 산 밑에 있는 평창동이나 한남동이 굉장히 이제 그 명당터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이제 지하 벙커 얘기 중에 이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도청을 우려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돈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어떤 침입이 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하 벙커를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벌 회장님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여기까지 수고하겠습니다.